네, 반갑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입니다. 자, 12월의 첫 번째 주말이죠. 네, 오늘 종목 진단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금속과 시노펙스가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올라와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 종목은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은요, 에코프로비엠과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인기 검색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금속 먼저 알아볼까요? 네, 태양금속은 정치 테마주죠. 네, 태양금속도 많이 올랐고요. 우선주는 상한가요. 점상한가 이후에 또 상한가 들어간 모습인데, 자, 이거는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터졌지만은 시총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정치 테마주들이 요즘에도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테마 쪽으로 가게 되면 일단은 분위기가 좀 뭐 기업 가치나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막 그냥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창업주가 같은 청주 한씨. 네. 네. 참, 이 정치 테마주들은 정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합니다. 그죠? 같은 청주 한씨다. 야, 그러면 저도 경주 출신인데 뭐 있어요? 네. 네. 우리 채널 떡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기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을 대응할 때는요, 그냥 분석 이런 것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네, 수급이나 물량이 어느 정도로 변화가 있는지 그 여부를 가지고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뭐 기업 내용 살펴보시면 부채 비율이 300%입니다. 유보율은 500%. 여기서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달릴 수 있어요. 당연히 지금은 적자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흐름들이 좀 나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현금이 언제든지 부족하게 되면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태양금속이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부분들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흐름들이 굉장히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고요. 다행히 그래도 업황적인 부분은 네, 자동차 업종 부품 이런 쪽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배당을 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동안 5원씩 줬거든요. 주당 5원이요. 그러면 주당 5원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요, 글쎄요, 뭐 배당 기대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 실적은 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들, 업황이나 실적 부분은 좋은 편이긴 한데, 조금 걱정되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정치 테마로 인해서, 그동안 적자 기업이 있다가 이제 작년부터 흑자, 그 다음에 올해는 실적이 좀 늘어나는 그런 형태. 자, 그러면은 뭐 기업이나 업황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테마로 붙었으니까 주가 많이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한 200% 올랐죠. 저점 대비 1,5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4,700원이니까 2배, 3배 올랐나요? 네, 아무튼 그 정도 올라갔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량이 어디서 터지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주 쪽으로도 많이 몰리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우선주들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엮였다 하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본주 쪽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서 경계심이 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직전 고점대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뭐 13% 올라가면서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직전 고점이 되겠죠. 그래서 4,200원이 지지라인 때가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내리게 되면 이제 변동성 때문에 조금 시달릴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는 그다지 네,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고요. 몸통 하단부 정도 될 것 같아요. 4,500원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치 테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물량이 나오면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 조금 빠져나오시는 차익
실현 전략으로 가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동성을 이용해가지고 대응들 들어가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또 종가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다음날 상승하면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월요일날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 좀 보시고, 우선주 쪽으로만 많이 몰려가게 되면 본주는 시들해지는데 우선주만 막 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양금속 우선주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몰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따라서 본주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따라가시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은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일단 물량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4,500원 저점 지지 라인 잡아놓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시노펙스 볼게요. 시노펙스는 지금 호재성 재료를 통해 가지고 신고가가 빵 터져버렸습니다. 좋은 뉴스가 일단 나왔기 때문이다 판단하시면 되는데,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치고 넘어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라면은 나쁘지 않죠. 네, 시노펙스는 지금 보면은 혈액투석기, 국내 최초로 국제 인증 ISO 13485 인증을 취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국제 인증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최초로 뭔가 국제 인증을 받았다 해가지고 여기서 뭐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국제 인증이 있으면은요, 일단은 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거나 뭐 수출 이런 데에 좀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는 ISO 9001 뭐 이런 쪽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특별 기준을 추가한 것이 이제 국제 품질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품질이 뭐 좋다 뭐 이런 쪽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까다로운 그런 분위기고 이런 쪽으로 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출이나 이런 거 바이오들에게 어필할 때 좋겠죠. 우리 혈액 투석기는 이렇게 좋은 거다. 국내에서는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상승 흐름을 보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추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약간 오버슈팅한 부분이 자꾸 보이시죠? 이게 추세적인 부분은 이제 우상향이기 때문에 4,000원을 기준점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추세는 굉장히 얇은 상태로 움직이고요. 가끔씩 빵빵 튀는데, 빵 튀고 나서 또 내려오는 폭도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첫 번째 거래량 터진 부분에서 횡보 흐름 비슷하게 진행됐고요. 이번에 다시 거래량 터지면서 이평선을 그 자리까지 끌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약간 또 이제 주춤거리면서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몸통 절반 정도 나오겠네요. 한 4,700원 정도 예상될 것 같은데요. 그죠? 4,700원은 저점 지지 라인을 보시고요. 이쪽 지지만 받게 되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눕게 되거나 좀 아래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아래쪽 이평선이 끌어당겨져서 지지선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조금 허공에 떠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8월 달에 나왔었던 그 상승처럼 크게 들어가는 모습보다는 이평선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변동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버슈팅한 부분은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에는 조금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옆으로 눕게 된다면 좀 잘 살펴보시다가요, 이평선이 따라붙는 그 여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국내 최초 혈액 투석기 ISO 13000 인증, 요거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가가 조금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신규 접근은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지켜보시면서 4,700원 정도 위쪽에서만 보유한다, 이 생각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4,7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라도 난 장기적으로 볼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평선 지지라인 때 있죠. 요거 이탈하기 전까지 그냥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네요. 그래서 변동성, 단기 변덕에 따른 그런 형태의 움직임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LIG 넥스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골드만삭스죠? 네, 이쪽에서 이제 한국의 방산주를 유망한 투자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추세는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고점 근처에 왔습니다. 매물대에 부딪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0만원 넘어서면서 약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흐름은 일단 2차 상승으로 연결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배열 전환되고 잘 가고 있죠. 자, 지금 10만원 넘어서 안착만 시켜준다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10만원 넘어서 안착을 하려면 이평선 자체도 10만원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 가는 구간이 상승 이후에 들어와서 만들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옆으로 지금 조정받고 다시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그 관점이 나타나게 되겠죠. 일단은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요,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가능성, 그 다음에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에서 하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이 방산에 대한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퍼지면서 주변 국가로 많이 이야기가 좀 있었죠. 그다음에 우수성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보면은 그 방산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꺾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들은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주가 뭐 이제 빵빵 터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고점 근처에서의 이 부분들이 계속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 상태로 봤을 때는요, 넘어가기만 하면 대박 터질 것 같죠. 그래서 13만원 통과하는 구간대가 이제 이 종목의 그 어떤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 의견은 따로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추세 지지도 단단한 편이고요. 조금 내려올 수 있지만 95,000원, 9만원대 지지선 계속 나와 있고 변동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뭐 9만원 정도 붙여줄 때 한번 진행하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길게 보면서요, 이제 정고점 넘어갔는지 그 여부를 꼭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요는 8%나 올라왔네요. 비슷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전고점을 이미 넘어서는 모습이죠. 월봉상에서 지금 지지라인 때 넘어서면서 신고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된 거죠.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여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9만원 정도 있을 때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가 이제 13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흐름을 얘는 일찍 탄 거고요. LIG 넥슨은 조금 늦게 탔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올라오면서 전고점에 대한 그 매물대 부딪히는 모습이에요. 14만원대 정도 나와 있고요. 요걸 통과하려면 이평선이 끌려 올라가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평선이 끌려 올라가게 되면 저점 그 이평선과의 이격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부담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주가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RSI 지표도 약간 과매수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요, 14만원대 이 저항대에 좀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폭이 뭐 급등 연결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뭐 횡보하다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업황적인 부분들도요, 아주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능성들은 많이 열려 있죠.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가 추천했기 때문에 뭔가 영향력은 좀 있을 것이다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수주가 그 빵빵 터지던 그 시점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업이 나쁘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 또는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성장 이런 부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전략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약간 변동성이 아까 LIG 넥슨보다는 조금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좀 많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 12만원대에서 12만 5천원 요 정도 구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14만원대 넘어가면서 물량이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밀릴 수도 있지만 올라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는 내가 단기적으로 매도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홀딩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여유를 좀 가지고 보셔도 되겠는데, 이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4만원대 넘지 못하고 빌빌거린다면 약간의 차익 실현도
감내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보도록 합니다. 2차전지 쪽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종목이라 관심이 좀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평선 정배열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적산병? 네. 근데 이게 적사병 아닙니까? 원래 있었던 부분이요. 상승 추세가 일단 진행이 됐는데, 증권사에서는 계속 곱지 않은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리튬 가격 하락, 그 다음에 고객사의 어떤 수요 둔화, 지금 뭐 배터리 쪽에 대한 어떤 부분도 별로 안 좋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런 쪽이 부담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양극재 가격의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의 인하, 뭐 수요 감소 이렇게 되면은 가격도 낮아지는데 수요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실적이 크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차에 대한 그 회의성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뭐라 그럴까요? 전기차의 어떤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어떤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그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죠. 먼저 사들였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중고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 여기서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중국산 배터리의 유입이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산 저질 배터리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은 실제로는 전기차가 너무 비싸다는 것도 하나의 흠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라고 봐야 돼요? 네, 지금 이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 실적이나 이 전체적인 어떤 배터리 업황의 호전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구간이죠. 그래서 올라가기는 올라가니까 일단 좀 지켜보긴 하는데요. 네, 상황이 반전되면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은 지금 지난 5월 형성된 지지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24만원 정도 지지선이 나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20만원이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는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구간대, 그러니까 고점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쭉 내려가면서 지난 10월 말, 11월 초에 많이들 털리신 거고요. 지금 버티는 물량은 여기 5월, 4월, 5월, 6월에 들어왔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량이 털리려면, 좀 더 많이 내려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15만원대 아래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분위기가 확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최종 지지라인 때 볼 수 있는 구간대가 이제 12만원대, 13만원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안 좋게 만들려고 한다면 15만원대 아래쪽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월, 5월, 6월에 매수하셔서 현재 이 부합 수준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여기 24만원대, 네, 여기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주의해서 지켜보셔야 되고요. 이탈하게 되면 일단 물러났다가 다음에 변화가 또 생길 때 그때 접근하시기 좋습니다. 올라가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유지하셔도 되는데 내려가게 됐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리스크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접근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네, 두산 로보틱스네요. 네. 두산 로보틱스는 10만원, 목표 주가를 누가 제시했었죠, 아마? 네, 10만원 목표 주가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정말 맞냐? 뭐 이런 식이긴 한데, 10만원 근처잖아요. 97,900원이 이제, 어제 그 고점이었죠. 물론 그 이후에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5일선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잘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부담감은 네 별로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얼마든지 변동성을 그 위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한단 말이죠. 근데 로봇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보시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다른 로봇 관련주들 주가가 급반등했다가 또 쿡 떨어지는 모습들, 즉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즉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커지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요 7만원대 넘어가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만 이걸 사고 있는 애가 연기금이라는 얘기가 있죠. 연기금 믿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격이 점점 벌어지게 되면 주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변화가 굉장히 나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5일선 기준으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신규 접근 하나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있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권장하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일선 기준, 즉 떨어지게 되면 아마 종가 기준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83,500원, 네, 83,50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 조정 들어오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10만원은 일시적으로 돌파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목표 주가에 너무 가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돌파가 가능한데 그걸 넘어서서 막 쭉쭉쭉쭉 가서 뭐 20만원, 40만원 뭐 이렇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이 과매수 국면 들어온 지가 제법 오래됐어요. 그래서 조만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5일선 깨지는 타이밍이 보여지기만 한다면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관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오늘 6종목이네요. 태양금속과 시노펙스,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코 프로비엠,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고요. 여기 인기금속 상위 종목들은 약간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금속은 정치 테마주니까 조금, 네, 이거는 물량, 뭐 기업 가치 보는 게 아니라 그 흐름으로 이제 그 수급의 동향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재료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매물 통과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방산 관련한 종목군들은 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더라.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LIG 넥슨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은 네 이쪽은 좋긴 좋은데 수주만 좀 잘 터지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